39번 문제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39번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제곱이 있는 최소 문제입니다. 제곱이 있는 최소랑 비교될 만한 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정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곱이 없는 최소를 했었습니다. 제곱이 없는 최소는 어떻게 풀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티키타카가 돼야 돼. 티키타카가 돼야 공부가 된 거야. 지금 딱 제곱이 없는 최소 말했을 때 떠오르지 않는다면 공부가 안 된 거. 그게 지금 까먹어진 거니까 복습 꼭 하셔야 돼요. 제곱이 있는 최소라 제곱이 없는 최소는 기하학적으로 푼다고 했었거든. 그냥 도형을 그려가면서 최대 최소 파악하는 문제였던 것 같고, 제곱이 있는 최소는 우리가 지금 뭐가 해소가 되냐면은 루트가 해소가 돼. 루트라는 게 벗겨지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2차 함수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풀기가 괜찮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곱이 있는 최소가 더 흔한 거고 제곱이 없는 최소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 뭐냐면 네. 그러면은 그 점 P라는 게 두 가지거든. 고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고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 고정이 돼 있다고 하면은 X축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Y축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떠한 직선 하나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고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달라. 얘는 이미 설정해서 풀면 되는데 고정이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거든. 선생님, 고정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고정이 안 돼 있을 때는요, 무조건 이렇게 외워두셔도 괜찮다. 두 개라고 한다면 이건 중점이에요. 세 개라고 한다면 무게중심이에요. 이렇게 외워두셔도요, 전 무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면 중점, 세 개짜리면 무게중심이라고 보고 그냥 풀어도 상관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 바로 가볼게요. 지금 그림도 있어서 좀 친절한 편이거든요. 점 P가 어디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X축 위에 고정되어 있죠. 그럼 점 P를 뭐로 잡습니까? 우리가 A, 0으로 잡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선분 AP의 길이를 제곱하고 BP의 길이를 제곱했기 때문에 뭐할 가능하다? 이제 공식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AP를 제곱한 건 얼마가 되어지냐면요, 암산 접근해보면 A-2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고요. BP의 길이를 현재 지금 제곱해주자라고 한다면 A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1인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더해줄 거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얼마가 되어지냐면 A-2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10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살짝 암산해볼게요. 저희요. A제곱 A제곱 2A제곱 나오겠고요. 빼기 4A 빼기 8A 빼기 12A 4 상수항 4 상수항 16 4 16 10 3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당연하게도 이참수니까 이참수의 꼭지점이 실수값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암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암산 안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상수항은 밖으로 빼두시는 겁니다. 항상 한 다음에 여기가 A 빼기 3의 제곱이 넣어주시고요. 혹시 암산 안 될까봐 여기 상수항 9 생기는 걸 빼줍니다. 그 다음 플러스 30으로 메꿔줍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2배의 A 빼기 3의 제곱 9, 28 플러스 12가 되어져서요, A가 3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데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지냐면은 12를 가진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P의 좌표, 값동으로 봤죠? 값은 12, P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되면 P의 좌표는 3,0이라고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9번 문제입니다. 얘는 기하 해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나라고 전 생각을 좀 합니다. 감사합니다. 40번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이 나와져 있겠고요. y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 점 P의 좌표를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y축 위다. 그럼 0,B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 마이너스 1,5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점 B가 문제에서 3,1이라고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AP의 최소값 AP의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제곱이 있는 최소이기 때문에 그 내용, 그 거리공식 써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거기 가볼까요? 이거의 최소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암산해 보겠습니다. 잘하니까.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10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2b 상승 25, 1, 26, 35, 36 됩니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저는 이건 암산해 볼까요? 이번에는요. 이거 b 빼기 3의 제곱이 되겠고 9, 2 빼기 18 넣어주고 여기 원래 있던 36 넣어주고 해서 풀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요. 해가지고 b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지냐면은 최소값 18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좌표는 쓰라고 했으니까 0,3에다 써주시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 알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쉽죠. 2번 문제 볼게요. 이제 2번 문제가 좀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39번은 무슨 축? X축. 고마워요. 얘는 무슨 축? Y축. 얘는 제한이 없네요. 맞죠? 얘는 제한이 없습니다. 쌤이 제한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많이 당황하는데 제한이 없으면은 A, B로 두고 푸는 게 맞아요. 제한이 없다면 A, B로 두고 푸세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만 3,2가 되겠고요. 얘가 1,4인데요. 미리 말하자면 이미 스포일러를 해버렸네요. 제가요.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중점이라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해보긴 할게요. 하나 말해도 돼요? 중성정리 기억나요? 중성정리? 그래. 중성정리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이어서 갈게요. 이것도 그렇게 풀 수도 있거든요. 보여줄게요. 원래대로라면은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겠고요.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4의 제곱이 돼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얘네 둘이 묶어가지고 a 등 2차 방정식 둘이 묶어서 b에 등 2차 방정식 만들 거거든. 좀 빠르게 갈게. 2a 제곱 6a 마이너스 2a 4a 3성 9 1 더하기 10 b제곱 b제곱 2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12b 상상 4 상상 16 여기 20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얘 둘이 가지고 만들어줘. 두 배의 암산 좀 해야 돼. a 마이너스 1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 암산하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서 암산 권장합니다. 단 틀리지만 마세요. 틀리면 안 됩니다. 됐죠? 내가 많이 봤거든. 암산 괜히 하다 틀려가지고 남편 보는 친구도 많이 봐서 암산 되게 좋은 건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많이 실수하더라고 애들이. 혹시 혜원이도 그렇다고 한다면 좀 연습을 좀 해봐. 암산 안 실수하게. 그럼 되게 엄청 빠르게 스피드 늘 거야. 푸는 스피드가 이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때가지고 여기 때까지니까 마이너스 1,3이 점이 됐고요.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냐면 10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답이 나왔을 거거든요. t의 좌표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답이 되겠죠.
오늘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그 첫째 날 마지막 주제가 될 거예요. 마지막 주제는 바로 준성 정리입니다. 아까 제가 살짝 막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준성 정리. 보통 파푸스의 정리라고도 하기도 하죠. 오늘 저는 당연하게도 꼼꼼하게 볼 거기 때문에 파푸스의 정리를 그냥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 것까지도 볼 거예요. 즉 어려운 문제까지 다 볼 겁니다. 파푸스를 볼 수 있는 어려운 문제까지 전부 다 볼 겁니다. 일단 기본 개념하고 심화 개념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워봤을 때에 딱 기본까지만 배우셨을 거예요. 활용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못 배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먼저 공식부터 정리해보면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라 하는 것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뭐하고 있니? 아 맞구나. BM의 제곱이 되었지. 이게 파푸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선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중선, 중점을 역결시킨 선, 이걸 우리는 중선이라 하고요. 중선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응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심화 개념이 바로 무게중심을 여기다 섞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여기에 섞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죠?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무게중심은 바로 뭘로 만드냐면은 중선의 교점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뭐가 써 있어요? 중선. 그러니까 무게중심과 중선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나와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무게중심이 있으면 중선의 정리 쓰는 게 어찌 보면 테크닉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게중심과 중선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문제 풀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두 번째는 뭐도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등분점. 이등분이 곧 뭐죠? 중점 아니겠습니까? 이등분과 관련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도형의 성질이에요. 우리 이등분에 집중해서 도형을 한번 다시금 새겨 볼게요. 첫 번째, 이등분 삼각형 보겠습니다. 이 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각을 이등분 시키는 선을 긋잖아요. 여기 수직 2등분 됩니다. 그럼 얘가 또 뭐예요? 얘가 또 중선인 거예요. 또 쉬운 것만 할게요.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있으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하죠? 2등분 시켜요. 여기도 이것도 중선이고요. 얘도 중선이에요. 2등분 시키는 선이니까. 그래서 이거 사실 더 많지만 일단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들에서 중선이 활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한 길이를 구할 때 중선을 써먹을 수 있다. 아직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는 줄 알아? 이 삼각형의 중선만 생각해서 내가 그래서 답답해서 그래. 아니야. 이거 생각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 활용도도 진짜 많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 이게 조금 심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이게 최대 최소랑 관련될 수 있어요. 최소랑 하는 거 최소가 같은데 최소와도 관련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값이 고정돼 있어요. 뭐라고요? 이 값이 고정돼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값이 변화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얘를 관찰하는 건데 잘 내 말 들어봐봐요. 얘가 고정돼 있죠. 합이 이미 일정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가장 작아. 그럼 얘가 가장 커. 얘가 가장 커. 얘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최대 최소에 대한 논리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셨죠? 굉장히 이런 거 어려워 보이죠? 이거 어려워. 왠지 알아요? 애들 대부분 이거 보자마자 뭘 쓰려고 해요? 공식 가려고 해요.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풀겠다는 거는 사실 대수적으로 네가 접근하겠다는 생각인 거고 예로 하겠다는 거는 너는 기하적으로 가겠다는 거야. 사실 지금
이름 자체가 동해 방정식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할 거고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혜원이가 둘 다 할 줄 안다면 이제 혜원이가 선택할 줄 아는 거야. 좀 더 뭐가 빠를 것인가, 뭐가 좀 더 좋을 것인가 선택하는 능력까지 갖춰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으면 순서 정리야. 사실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하긴 합시다. 네, 문제 풀면서 얘기합시다. 네, 넘어갑시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하나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문제 보여준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어. 저희는 맵 어디 갈 거냐면요. 지금부터 47번 문제 바로 가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있자 혜연아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M 길이 문제에서 물어봤거든. 이러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이게 중점, 이등분점, 중점 이게 뭐구나? 중선이구나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지금 아마도 혜연이가 나랑 지금 파푸스 정리 쓴다고 하니까 너는 그냥 풀 때 다 파푸 쓰겠지 하고 풀잖아. 근데 만약에 섞여 나와 그럼 너가 이게 파푸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돼. 대하는 태도를. 중점, 중선, 파푸스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야. 퉁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AM기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파푸스 정리 공식 쓰면 된다는 거지. 한번 공식 써볼게. 9급 81, 77에 49는 2배에 얘가 길이가 4니까 4, 4, 16 더하기 AM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니까 사실 계산은 내가 안 할게. 혜원이가 못할 리가 없어서 이거를 이렇게 푸시면 돼. 알았죠? 미안해요. 이게 좀 별론가요? AM이에요. 죄송해요. M에 있어서 제가 순간 살짝 당황하긴 했어요. 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 식사할 때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을 더 높은 데 가기 원하시는 듯한 말투를 하시던데 장로님이랑 권사님을. 네, 막 재현이가 막 어디는 무조건 붙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하는데 뭐야 더 높이 가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아닌가? 내가 그렇게 식사하실 때 잠깐 들었거든. 혜원이는 연세대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 연세대 별로야. 서울 연세. 화이팅. 근데 약간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왠지 연세대 이미지가 좀 더 좋니? 넌 어때? 넌 뭐가 좋아? 그렇지. 왜 그럴까? 난 아직 잘 모르겠어. 약간 왜 그러지? 그러니까 왜 이미 나 그게 나도 연세대가 좋거든 사실 더. 뭐라가 왜 그럴까? 그 파란색 때문에 그런 건가? 뭔가 좀 밝은 것 같잖아. 뭔가 좀 더 긍정적인 느낌이 들잖아. 왠지 고대 좀 빡세 보여. 뭔가 모르게 빡센 느낌이야. 뭔가 빡해 보여. 뭔가 좀 더 뭔가 이렇게. 맞아. 나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 미삼누 씨께서는 그거잖아. 그 고대 시절었어. 맨날 인터뷰할 때마다 애들 놀리더만. 일부러 연대 가고 싶다고 맨날 빡치게 만드는 요소 아니겠어? 맞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요. 비시기를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비시기를 물어봤는데 또 중점이 나왔고요. 이거 중선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 BM 길이 구한 다음에 2배 주면 되겠다 마인드죠. 해서 BC기를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냐면은 BM 길이 구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되겠구나 2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죠. 파푸스 정리 가볼게요. 3, 3은 9, 7, 7에 49는 2배에 BM을 제곱하신 다음에 얘를 제곱해서 20이다 적어주시면 되니까 BM 길이 여기서 구할 수 있겠고 걔 2배 주시면 A식을 구할 수 있죠. 너무 기본적인 문제들만 봐서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알면 쉬우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48번이 우리가 학교 내신 문제에 나왔던 실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가장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 한번 같이 볼게. 이제 애들이 중선에 익숙해지니까 3중선을 내더라고. 3중선 이렇게 3등분점을 내더라고. 그럼 이제 혜원이가 당황해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애들한테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 우리가 배웠던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배운 건 뭐 배웠어? 중선만 배웠지 3중선은 지금 안 배웠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풀어.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여기에.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삼각형 하나에 집중하는 거야. 이 삼각형 얘가 뭐니까? 중선이니까 이걸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뭐부터 구해? 이 A부터 먼저 구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이렇게 3등분이니까 이게 2가 되거든. 이렇게. 그럼 따라서 중선점이 쓸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저 이 길이 모르는데요. 이렇게 두면 돼. 참여해 두면 돼. 걱정하지 말고 두자. 할게. 6의 제곱, 6, 6에 36 더하기 B의 제곱은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봐. 2배에 2는 4 플러스 A 제곱이야. 이렇게. 문자가 몇 개 있지?
두 개 있지. 식도 몇 개 있으면 돼? 두 개. 하나 만들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해주면 돼. 이렇게. 이번 얘 중선 쓰면 돼. 이렇게. A의 제곱 4, 4, 16은 두 배의 4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지. 이거 적당히 둘이 뭐 하면 되겠어? 연립해주면은 답이 A제곱, B제곱 따로따로 나오거든. 그 두 가지 더해주시면 답이 될 거야. 일단 계산하지 않을게. 좀 절약하려고 시간을. 괜찮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번까지는 무난하거든. 49번 여기다 풀게. 49번까지 무난한데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다 와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 한번 쌤 보여줄게. 어떤 거지? 갑자기 49번까지 무난하다니까. 왜냐면 일단 얘가 지금 첫 번째 무게중심 줬어. 내가 말했지만 무게중심 나오거든. 이 이야기의 이 두 번째 이야기. 여기 무게중심 나올 수 있거든. 무게중심 뭐의 교점이니까 중선의 교점이니까. 문제가 좀 쉬워서 그런데 더 어려울 거면 이게 중점이라는 말도 안 줘. 문제에서는 얘 중점 M을 써줬지. 중점이라는 말도 안 주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왜? 이게 중선인 걸 숨기려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 무중심을 연결시키면 중선입니다. 그러면 이 혹시 비리경 몇 대 몇인지 기억해요? 혜원이? 박수. 진짜 잘했어요. 공부를 좀 확실히 네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한 티가 확 나네. 못한 뭐 까먹은 친구도 있거든. 3루트이지 이 길이가 맞지? 혜연아 그럼 이게 6이고 이 길이가 현재 4인 거 혹시 알 수 있을 거야. 8이니까. 나머지 A식 길이 물어봤으니까 이거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죠. 맞지? 준선전이 쓸게요. 66에 36 더하기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배의 4, 4, 16, 9, 2, 18에서 A 제곱값 바로 구할 수 있어서 무난합니다. 49번까지. 근데 이제 50번 딱 보자마자 아이들이 그 준선전리 생각을 1도 안 해. 50번 보면 어때? 준선전리처럼 보이니? 그냥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구하는데 뭔 중선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어려워. 문제는 허접인 것 같은데 어려운 거지. 이런 것들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적어드릴게요. 50번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쉬워 보이거든요. 조건도 되게 빈약하고요. 그냥 그저 그래요.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 A식이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막상 풀려고 하면은요.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뭐 어떡해. 뭐 없어요. 이게 16이라고밖에 안 줬어요. 뭐 어쩌라는 거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각도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기하로 풀 수가 없어요. 각도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갑니까? 얘가 대각선 이등분 시키네? 이게 뭐야? 이게 중선이네? 라는 생각이 가지는 거 그때 이렇게. 지금 뭐 쓴 거야?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사용했고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중선을 찾았어. 그러신 다음에 쌤 그러면 이만큼을 x로 두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도 이등분 되니까 이만큼 길이 얼마가 되겠고 8이 되겠고 오마이갓 그럼 중선을 쓸 수 있겠다는 거지. 12의 제곱 144야. 8의 제곱은 64고 2배의 8의 제곱 64 플러스 x제곱 하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겠어? x의 길이가 나와. 와, 그 다음에 그게 몇 배 하면 되겠어? 2배 하면 되겠구나. 이게 50번 문제라는 거지. 됐죠? 이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숨겼어요. 한 번요. 51번 문제 볼게요. 51번 문제도 너무나도 좋은 문제죠. 숨기기에 너무 좋죠. 문제 읽어볼게요. 먼저 보겠습니다. 51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게 무게중심이라고 문제가 나와져 있거든. 무게중심이 나왔으면 뭐와 관련돼 있다? 중선의 교점. 즉 이게 무슨 선이야? 이게 중선이야. 이렇게 문제 주고 싶었던 거죠. 즉 얘 두 개 길이 어떻다?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기기 딱 좋아서 숨겼던 거죠. 그러면은요, 뭐가 지금 떠오르냐면, 중선이다라고 했는데 무게중심이지? 도형의 성질 몇 대매? 2대 1. 그럼 이만큼 얼마 되겠다? 17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B시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것만 X로 잡아놓고 2배 주면 답이 되겠지. 또 이 직각삼각형 보이세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파포스 정리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좋아요. 3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은 2배의 x의 제곱 더하기 17의 제곱이다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문제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파푸선이 못 떠올렸을걸요 대부분 친구들이 문제. 떠올렸나요? 못 떠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애들 문제 풀면 대부분 다 못 풀 거예요. 파푸선 이제 생각도 못 합니다. 맨날 이것만 봐가지고 맨날 이렇게만 보니까 못 떠올려 이걸로. 이거 보시면 되게 능력 있는 거예요. 됐어요? 계속 강조합니다.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중선을 숨길 수 있습니다.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52번 문제가 제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한 내신 문제인데 학교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게 좀 많이 센세이션 했거든요. 잠깐 읽어보고 계세요. 어딜 봐도 이 문제가 파푸스 정리처럼 절대 보이진 않거든요. 되게 잘 숨겼어요. 문제가 제가 봤을 때 되게 웰메이드로 잘 숨겼거든요. 지금요. 잘 볼게요. 대부분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냐면요. 푼 친구들 첫 번째 풀이부터 볼게요. 첫 번째 풀이를 푼 친구들 어떤 풀이냐면 대수적으로 푼 친구들이 있어요. 쌤 무슨 소리이신가요? 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좌표평면을 만듭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점을 잡습니다. 루트 5,0 이게 1,0 잡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 P가 어디에 있냐면 선분 AC 위에 있다고 했지. 그래서 얘를 이 직선을 만들어서 임의의 한 점으로 두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 직선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고요. 지난 x좌표는 1이니까 x 플러스를 두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점을 a, 벌써부터 싫어지지 않냐? 벌써 안 오고 싶지 않냐? 이 점과 누구? 이거와 이 길이 공식 써서 그 다음에 공식을 써가지고 또 최소값 찾아주는 문제. 이거 그러면은 얘는 뭐야? 얘는 뭘로 푸는 거야? 제곱이 있는 최소 문제로 푸는 거지. 아까 풀었던 그 형태. 그럼 풀 수 있긴 해. 답이 나와. 근데 아시다시피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곱의 합의 최소는 공식 쓰면 됩니다. 임의 설정만 잘해주면 됐었겠지. 좀 어렵지? 다시 한번 선분을 직선으로 생각해서 푸는 좋은 아이디어 문제야. 근데 이제 두 번째 풀이로는 뭘 풀 거냐면은 기하학적으로 풀자는 거지. 잘 봐, 혜연아. 이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파푸스 정리를 쓰는 거야. 이 두 개의 합이 파푸스 정리에 있거든, 공식이. 그러면 쌤 무슨 말인가? 여기 중점을 찍으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두 배의 BM의 제곱 더하기 PM의 제곱이 되지. 이렇게. 내 말 잠깐 들어봐. 얘가 지금 어떤 상태야? 얘는 고정돼 있어, 값이. 얘는 변화가 가능해. 얘가 크면 이 전체도 어때? 커. 이게 작으면 이 전체 값도 작아. 아, 얘를 관찰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최소가 되면 문제 최소 물어봤지? 아, 이게 최소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난 지금부터 뭘 구할 거야? 이 PM의 최소를 구하겠다. 이 마인드로 푸는 거. 그래서 내가 말했던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무언가 고정을 시켜서 변화를 관찰하는 거. 그래서 파푸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그 약간 의외 표정이 그래 이것도 어렵네. 맞아, 이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현재 2분의 루트 5이기 때문에 얘 값은 4분의 5가 되겠죠. 저는 이제 이거의 최소 길이만 구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P와 M의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 이거거든? 잠깐 봐봐. 이 M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맞지? 중점은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P는 움직일 수 있는 점이거든? 언제 가장 가까울까 이거거든? 이 점과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거리의 최소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똑같아. 무슨 말이야?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 수직이 되도록 이게 그 내가 가장 작은 P가 되는 거야. 그럼 나 먹이려면 이 길이만큼 난 되는 거지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풀이가 또 갈려. 어떤 누구가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거든? 그러면 또 직선 만들어서 쓰긴 써야 돼. 짜증나게 하지만 할 수 있겠지. 이거 길이 구할 때 첫 번째 뭐 한다? 점과 뭐 이용한다? 직선 사이 거리. 그러니까 얘는 대수로 또 접근한 거야. 결국엔 또 대수로 푼 거지.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하로 푸는 거야. 도형으로. 혹시 혜연아, 너 눈앞에 닮음이 보이니? 이렇게 말하면 애들 다 싫어하더라. 쌤, 저 닮음 진짜 싫어하는데요. 닮음이나 닮음. 혹시 닮음 보이냐, 혜연아? 너 잘하잖아. 솔직히 보이잖아. 안 보이는 척하지 마. 너 다 보이는 거 알아.
너 눈도 커가지고 다 보잖아. 여기 1이지. 루트 5지 혜연아. 여기 중점을 찍었고 여기 수세가 내렸지. 그럼 여기가 이 직가삼각형과 이 큰 직가삼각형 AA 닮음이야. 그러면 혜연 입장에서 이 길이가 언제 얼마지?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6이지. 혜연아 이 길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 5지 맞지? 그럼 대응 B가 2분의 루트 5 대 루트 6은 이게 맞지? 이거 대 이거는 이 길이 모르니까 이걸 쌤 x로 줄게. x 대 얼마나 똑같아? 1. 맞아. 그럼 이 x 구할 수밖에 없어. 있지. 그래 여기다 제곱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게 더 빨라. 이거 훨씬 더 어렵거든. 이게 더 나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할 때 도형이 껴있잖아. 도형이 나와져 있다면 한 번쯤 파푸스 정리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왜? 파푸스 정리가 제곱의 합이니까 애초에. 이거 한 번쯤 생각해줘. 알았지? 이게 여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 파푸스 정리 가장 심한 문제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 친구들이 이거 떠올릴까 못 떠올릴까요? 못 떠올려요. 학교에 사니권 친구들도 이 문제 풀어보라고 내잖아요. 좀 애 좀 먹을 겁니다. 진짜로. 웬만하게 잘하는 친구들도 이거 못 풉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정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문제예요. 제가 좀 귀하게 준비해왔어요. 아무리 문제집에서 뒤져봐도 딱 한 문제를 찾았어요. 이런 문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주세요.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